공기가 빛과 쇳조각으로 폭발한다. 하늘을 가르는 굉음 세상이 거꾸로 도는 순간 포성에 비명이 섞이고 땅은 흔들리며 연기 속엔 쇠맛이 난다. 카메라가 떨어지고 누군가는 숨을 헐떡이며 누군가는 이미 멈췄다. 레이더의 붉은 불빛이 깜빡인다. 멈출 수 없는 카운트다운 같다. 어딘가에서 장교가 명령을 외치지만 아무도 듣지 못한다. 다른 곳에서는 드론이 스스로 깨어난다. 마치 기계마저 두려움을 느끼는 듯 불꽃이 비처럼 쏟아지고 그 사이 그림자들이 불길과 침묵을 가른다. 모든 것이 멈춘 듯하지만 매 초가 충격처럼 떨어진다. 수평선 위 도시는 타오르고 무정의엔 잡음뿐이다. 이것은 전선이 아니다. 부서진 거울이다. 한 제국의 몰락이 그 안에 비친다. 숨을 고르라. 지금부터 볼 것은 시작도 끝도 아니다. 역사가 갈라지는 그 한 점이다. 우리와 함께하라. 모든 것이 무너진 그 순간으로. 나토는 분명히 말했다. 러시아는 돈도 병사도 변명도 다 떨어지고 있다고. 모스크바에서는 여전히 퍼레이드가 이어지고 장군들은 전쟁을 광고처럼 미소로 포장한다. 하지만 1000km 떨어진 포크롭스크의 하늘은 석유빛으로 물들고 공기에는 타는 쇳내가 퍼진다. 드론이 빈 참호 위를 떠돌고 무정의엔 잡음만 남았다. 누군가 좌표를 외치고 다른 이는 욕설을 던지며 멀리서 들리는 목소리는 너무 지쳐 인간 같지도 않다. 지도엔 붉고 초록의 불빛이 깜빡이며 오래된 게임처럼 느려진다. 모스크바는 여전히 계획대로라 주장한다. 물론이다 그들의 탱크와 함께 타버리는 그 계획 말이다. 런던의 마르크 루테가 한마디 하자 크렘린의 공기가 식어버렸다. 푸틴은 이제 아이디어가 없다. 화려한 겉모습 아래엔 금이 간 벽과 안에서 부서지는 소리가 들린다. 전선은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자재 없는 공장과 돌아오지 않는 아들을 기다리는 어머니의 집에도 있다. 그들이 풀어놓은 괴물 전쟁은 이제 주인을 삼키고 있다. 포성이 멈춘 곳엔 오직 하나의 질문만 남는다. 얼마나 오래 한 나라가 스스로 만든 전쟁으로 버틸 수 있을까? 처음엔 모든 게 당연해 보였다. 러시아는 돈과 탱크 자만심까지 가진 거인이었고 우크라이나는 사이렌 속에서 숨쉬기도 버거웠다. 2022년 서방 언론은 단기전이라 했고 열흘 안에 키우 함락이라 장담했다. 열흘. 2해가 지나도 모스크바는 여전히 같은 길을 세고 있다. 다만 반대 방향으로. 그때 러시아는 모든 걸 가졌지만 전쟁은 잔인한 유머 감각을 가졌다. 텔레비전의 승전보는 텔레그램의 연기로 바뀌었고 붉은 지도 위엔 검은 연기만 남았다. 점점 더 많은 보고서가 말했다. 이건 전쟁이 아니라 자기 소모라고. 포크롭스크에서는 그 말이 현실이 되었다. 병든 군인들이 이름도 잊힌 들판으로 보내졌다. 러시아가 원한 건 소모전이었지만 결국 스스로가 가장 먼저 달아버렸다. 필연적 승리라는 신화는 이제 텅 빈 메아리로 남았고 믿음을 버릴 수 없는 이들만이 그 노래를 되뇌고 있다. 사무실엔 국가가 울리고 전선엔 삽이 지늘게 박히는 소리만 남았다. 그 노래와 침묵의 간격, 그게 바로 한 제국의 추락이다. 포크롭스크 전선엔 영웅이 없다. 살아남은 자들만 있다. 하늘은 끊임없이 윙윙거리고 드론들은 벌떼처럼 떠다니며 목표를 고른다. 지늙은 군화에 달라붙고 총구엔 흙이 끼어있다. 병사들은 걷지 않는다 기어간다. 몇몇은 피를 토하고 몇몇은 팔의 붉은 천을 감고 있다. 용맹의 표식이 아니다. 경고다 병들고 감염되고 버려진 자들. 텔레그래프는 그들을 이렇게 썼다. HIV 간염에 걸린 병사들이 붉은 완장을 차고 전선에 투입됐다. 병원에 있어야 할 사람들을 전장으로 보낸다면 그건 승리가 아니라 단순히 숨을 이어가기 위한 몸부림이다. 무정의 너머로 떨리는 목소리가 들린다. 동쪽 구역, 함락. 이어지는 대답엔 냉소가 섞인다. 조군 방어선이 줄었잖아. 비웃음이 방탄조끼보다 낫다.
폭발음이 대화를 삼키고 열화상 카메렌 연기 속 실루엣 하나가 흔들린다. 앞으로 가는 건지 쓰러지는 건지 모른다. 해시태그 11시 폭로베스가 급속히 퍼지고 흐릿한 영상과 좌표 분노와 체념이 댓글로 뒤섞인다. 불과 몇 주 만에 1만 6천 명이 사라졌다. 이름도 장례도 없이 트럭은 비어 돌아오거나 돌아오지 않는다. 진흙이 모든 걸 덮는다. 진실조차. 그리고 한 장교가 중얼거린다. 버텨라. 하지만 누구도 수평선을 바라보지 않는다. 그곳엔 승리가 없다. 오직 짙은 연기팔에 붉은 띠 그리고 적은 어쩌면 바로 뒤에서 전진하라고 명령하고 있을 뿐이다. 카메라가 흔들리며 장갑차가 들판을 가른다. 하늘엔 드론과 미사일 그리고 긴장감이 뒤섞인다. 멀리서 폭발이 터지고 조종사는 짧게 웃는다. 제4실 기계화 여단은 명령을 기다리지 않는다. 혼돈 속에서 스스로 리듬을 만든다. 드론이 목표를 찍고 로켓이 응답한다. 러시아 진지는 한순간에 구름 속 픽셀이 된다. 텔레그램 지도는 크렘린의 변명보다 빨리 색이 바뀐다. 영상 하나 FPV 드론이 러시아 곡사포 위로 떨어진다. 제목은 간단하다. 유크라인 에스트라이크 스펙. 그렇다 반격이다. 마을마다 푸른빛과 노란색 깃발이 다시 걸린다. 병사들은 폐허 속을 침착하게 걸으며 카메라를 보고 웃는다. 겨울까지 버티라 했지. 우리가 먼저 왔다. 친러 포럼에선 전술적 이동이라며 변명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는다. 러시아 부대는 뒤로, 우크라이나는 앞으로. 하늘에서 보면 회색 춤처럼 보인다. 불꽃 먼지 침묵, 그리고 또 하나의 폭발. 전선이 움직인다. 이번엔 동쪽으로. 번개 같은 작전으로 계획되었고 공항을 장악하면 수도가 손안에 들어올 것 같았다. 호스토멜에는 그 서두른 꿈의 중심이 있었다. 자신만만해 보이는 병사들을 가득 실은 헬리콥터 34대가 착륙을 위해 날아왔다. 마치 리허설에 온 듯 벨라루스에서 출격했다. 하지만 지상에는 잠 못 든 예비군과 소집병 예측에 들어맞지 않는 저항이 있었다. 로터가 아침을 배웠고 잠시 모스크바의 계획이 맞아 들어가는 듯 보였다. 그러다 현실이 청구서를 내밀었다. KA-52 4대와 Mi-68 1대가 강화 전에 격추되었고 전진을 개척해야 할 차량은 즉석에서 바리케이드가 되었다. 가로채인 영상에는 활주로로 진입하려던 병력이 전복된 차와 진흙 파편에 막혀 멈춰서는 장면이 잡혔다. 드론의 열화상은 연기 사이를 움직이는 사람들을 포착했지만 그들은 승리의 행렬이 아니라 공황 상태였다. IL-7로 올 예정이던 증원은 착륙하지 못했다. 먼 사무실에 누군가 지도를 보고 손을 떼며 더 큰 위험을 감수하지 않기로 했다. 그 순간 그 조용한 철수는 많은 전투보다 더 상징적이었다. 전쟁이 단순한 말판의 말놀이가 아니라 예측 불가능하고 더럽고 인간적인 것으로 바뀌었다. OCNT 전문가들은 타임스탬프와 지도로 이를 설명했고 언론은 물류 참사라 불렀다. 키이우 카페에서는 쓴웃음 섞인 농담이 돌았다. 뛰어들겠다더니 술에 걸려 넘어졌네. 호스토멜에서 처음 보였다. 승리의 서사는 사실 깨진 약속에 불과하다는 것을. 약속이 깨지면 남는 것은 영광이 아니라 활주로에 흩어진 파편뿐이다. 카메라는 진흙 냄새를 뒤로하고 오래된 종이 냄새가 배인 복도로 들어선다. 여기엔 폭발 대신 도장이 있다. 소대를 움직이려면 서명이 셋, 그리고 일종의 가호가 필요하다. 지휘 체계는 여전히 소비에트 억양으로 말한다. 위에서 떨어지는 명령은 콘크리트 블록처럼 딱딱하고 맞지 않으면 현실을 깎아 맞춘다. 현장에서 스스로 판단하는 강한 부사관이 없다. 화력이 바뀌면 바닥에서는 아무도 결정을 못한다. 어떤 중위가 기회를 보고도 전진 대신 무정의를 든다. 창이 닫힌다. 승인 거부. 적은 서류 작업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어딘가의 사무실에서 전쟁은 아직 디스켓을 쓰는 듯 계획됐다. FSB가 특별 군사작전의 대본을 썼고 열흘 만에 키이우 점령 일요일엔 퍼레이드. 1980년대식 기계는 모뎀 소리로 부칭한다.
BBI직 기대, 그리고 무우. 이후 IFREI 제임스타운 같은 싱크탱크가 그래프로 정리했고 엑스 트위터의 분석가들이 못 박았다. 차선 변경 하나에 모스크바 승인이 필요하면 모든 전투에 늦는다. 밈이 됐지만 문제는 우스운 일이 아니다. 튼튼한 하사관 집단이 없다 보니 중간 지휘는 고장난 전화기다. 정보는 위로 올라가며 화장되고 명령은 아래로 내려오며 굳어진다. 그 사이에서 병사들은 시계만 본다. 우크라이나가 드론과 기만 실시간 좌표로 즉흥 연주를 할 때 러시아의 대답은 1987년 매뉴얼을 펼쳐 해당 장을 찾는 일이다. 없으면 다음 회의를 기다린다. 그렇게 호스토메를 잃고 포크롭스크에서 막히고 후퇴를 계획된 이동으로 착각한다. 가장 아이러니한 건 이 체계가 실수를 막겠다고 하면서 실수를 대량 생산한다는 점이다. 누구도 보스를 반박하지 않으니 지도는 늘 환상을 확인해준다. 그리고 누군가 무전으로 현장 판단 허가를 청할 때마다 교리는 침묵으로 답한다. 현대전은 몇 분 안에 결단에 보상을 준다. 이 기계는 서류를 요구한다. 날아오는 탄환과 지연되는 도장 사이에서 역사는 이미 편을 골랐다. 모스크바에서 침묵은 값이 있다. 돈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치른다. FSB의 보고서는 수정되지 않고 화장된다. 누구도 나쁜 소식을 황제에게 들고 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 지도는 점점 더 붉어지고 승리는 커지고 문제는 사라진다. 푸틴은 메아리로 둘러싸여 있다. 그가 말한 문장은 수식되어 되돌아온다. 서방은 이를 에코 체인버라 부르지만 그들은 충성이라 부른다. CIA의 윌리엄 번스는 침공 전 모스크바를 찾아 경고했다. 그 선을 넘으면 대가는 재앙일 것이다. 그들은 미소 짓고 차를 더 따랐다. 이제 그 대가는 크렘린 복도에서도 울린다. 호스토멜의 허위 승전보는 드론 영상 속 현실과 뒤섞였다. SNS에서는 봇들이 석다스 빅토리를 반복하며 폭탄 자국을 덮으려 애쓴다. 그러나 검열된 이미지가 사라질 때마다 다른 카메라가 그 자리를 채운다. 현실은 연기처럼 새어나온다. 나라 안에서는 말하는 게 죄가 됐다. 이건 방어전이 아니다 라고 쓴 변호사는 징역 7년을 받았다. 가사를 잘못 쓴 뮤지션이 체포됐다. 외신은 추방되고 내신은 입을 다물었다. 모스크바엔 낮은 목소리와 큰 귀만 남았다. 모두 실수를 두려워한 채 숨을 참고 있다. 그리고 그 질식 속에서 패배가 익어간다. 누구도 보스를 고치지 않고 거짓이 국정이 된다. 한 나라 전체가 한 사람의 환청만 되뇌면 메아리는 경고하지 않는다. 그저 파멸의 소리를 키울 뿐이다. 러시아는 이제 꿈이 아니라 탄환을 만든다. 군사 예산이 나라 전체를 삼킨다. GDP의 8% 국가 지출의 40%. 탱크 한 대가 만들어질 때마다 빵, 학교, 약이 사라진다. 모스크바는 이를 애국적 희생이라 부르지만 지방에서는 그냥 배고픔이라 부른다. 세금은 미사일처럼 치솟고 민간 공장은 하나둘 문을 닫는다. 남은 공장들도 세탁기 대신 미사일 나사를 만든다. 포브스와 제임스타운 재단은 말했다. 무기 수출 92% 감소. 러시아는 더 이상 전쟁을 팔지 않는다. 그걸 스스로 먹고 있다. 마을로 돌아온 참전 용사들의 눈빛은 비어있다. 누군가는 허공에 총을 쏘고 누군가는 자신의 그림자에게 쏜다. 경찰의 기록엔 700건 넘는 살인 사건이 있다. 대부분 가정 다툼. 방송은 PTSD라는 말을 피하고 대신 조정되지 않은 애국심이라 부른다. SNS에는 술집에서 싸우는 군인들, 남편이 아이를 알아보지 못해 우는 아내들, 그리고 시시각각 오르는 물가가 흘러나온다. 휘발유 1리터가 노동 1시간보다 비싸다. 하지만 국영뉴스는 여전히 말한다. 경제는 적응 중이다. 그렇다 천천히 죽는데 국가는 안정을 약속하며 돈을 찍어내고 밈을 처벌한다. 군수업체는 과대평가된 루블이나 침묵으로 대가를 받는다. 사람들은 웃음을 가장하며 동전을 세고 있다. 망명한 경제학자는 짧게 말했다. 푸틴의 체제는 전쟁 중에만 숨 쉴 수 있다. 평화가 오면 질식한다. 카메라는 텅 빈 거리와 문 닫힌 가게 벗겨진
Z 벽화를 비춘다. 나라는 여전히 뛰고 있다. 하지만 그 심장은 지쳐버렸다. 그리고 그 심장 박동 하나하나가 파멸의 계산서에 찍히는 총성처럼 들린다. 유럽은 더 이상 허락을 기다리지 않았다. 2025년 2월 워싱턴이 예산과 약속을 논하는 사이 파리와 런던이 먼저 움직였다. 그렇게 의지의 연합이 탄생했다. 서머셋 3개국 400억 유로의 군사 지원, 그리고 외교보다 도발에 가까운 한 문장, 우크라이나가 무너지면 유럽이 피 흘린다. 회의장엔 푸른 나토 조명이 비추고 연설 대신 명단이 오간다. 미사일 드론 발정이, 그리고 희망. 독일은 국방비를 GDP의 5%로 늘리겠다고 약속했고, 루마니아는 우크라이나를 위해 드론을 구매했다. 덴마크는 아예 우크라이나의 군수 공장을 자국에 짓게 했다. 통역사들이 숨을 고를 틈도 없다. SNS는 한라삭 에스탠디드 우크라이네, 유로피안 디펜스가 폭발적으로 퍼진다. 러시아가 분열된 서방을 말할수록 유럽은 오히려 하나로 움직인다. 신문들은 이를 워싱턴 없는 나토라 부르고, 분석가들은 유럽의 부활이라 쓴다. 한 외교관이 농담한다. 푸틴은 우리가 갈라지는 걸 보고 싶었지. 그래 보긴 했지. 다만 자기 반대편에서. 유리창 밖 비가 떨어지고 누군가 말한다. 이건 국경의 문제가 아니야. 정체성의 문제지. 유럽은 깨달았다. 그들의 방어선은 불위셀에서 시작하지도 바르샤바에서 끝나지도 않는다. 그것은 우크라이나의 하늘 미사일이 떨어지지 않는 그 공간에서 시작된다. 카메라가 푸른빛과 지도를 비추며 멀어진다. 오랜만에 유럽은 한 박자로 움직이고 있었다. 포크롭스크의 연기는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 시간조차 멈춘 듯하다. 디지털 지도 위 모스크바엔 여전히 붉은 점들이 깜빡인다. 전쟁은 이제 국경 밖이 아니라 내부에서 벌어진다. 군대는 사람과 자원을 잃고, 정부는 신뢰를 잃고, 사회는 희망을 잃는다. 세계의 상처는 멈추지 않는다. 러시아는 불로 힘을 세우려 했지만 결국 그 불에 스스로 타들어가고 있다. 카메라는 텅 빈 공장과 멈춘 기차 요리를 멈춘 부엌의 초상화를 비춘다. 거리의 포스터엔 여전히 임박한 승리가 적혀 있지만 그 메아리는 이제 농담처럼 허무하다. 사람들은 전쟁과 함께 산다. 마치 새는 가스를 느끼지 못한 채 숨쉬듯이. 국영 방송에서 평화는 금기어가 되었고, 가정에서는 그 단어가 한숨이 된다. 모든 것이 계속 돌고 있다. 선전 생산, 그리고 상실. 멈추지 않는 소용돌이 멈추면 이미 패배이기 때문이다. 질문은 간단하다. 한 나라가 스스로 만든 전쟁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어쩌면 답은 이미 폐허 속에 적혀 있다. 그리고 당신은 이 끝없는 순환이 끊어질 거라 생각하는가? 아니면 더 이상 삼킬 것이 없을 때 멈출까?